예,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상승세 빨간불을 켜고 있는 흐름들인데 고민은 여전하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법, 시장의 포인트들 잡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셔갖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면서 경협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네. 아, 이거 뜬금없는 얘기 같았는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주가 오르고 항상 투자는 이제 먼저 이런 뇌피셜, 생각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뭘 볼까요? 어쨌든 한국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여전히 부진하고요. 네. 오늘도 오르는 듯 하면서 좀 또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12월 반전을 기대해도 좋을지, 또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강보합 정도로 조금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12월 첫째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사실은 수출로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는데, 그렇죠. 수출마저도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집권 시작이 되면 또 우리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부분은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다시 보였고, 지난번에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구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좀 약했던 섹터는 대형주들, 테크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러한 이제 걱정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조금 탄력을 보이지 못하는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요, 글로벌리 IB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고 계시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이 초록색 영역이 수출이거든요. 순수출입니다. 근데 올해는 저 초록색 영역이 보이는데 내년에는 이 초록색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게, 안 보이는데? 네, 밑으로 거의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GDP에서 순수출이 내년도에는 좀 약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로 글로벌 IB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전망을, 큰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 되거든요.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건데 그것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10년 동안의 월별 변동률을 이렇게 그려보면 나스닥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1월 달은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이번 11월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월별 등락률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차이는 있을 뿐 방향성은 같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은 11월에 이렇게 위로 세로막대 그래프 플러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둘 다 11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이러한 디커플링은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괜찮은데 우리 쪽으로는 자금이 안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가 미국은 예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왜 이렇게 미국만 강한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그래프가 1년 동안,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자금의 이제 흐름이고, 이 파란색은 최근 1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연초 이후도 그렇고 1개월 동안도 그렇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유럽, 뭐 영국,
일본은 그나마 지금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머징이 최근 한 달 동안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연간으로 보면 네. 이머징이 돈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연간으로 어디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간 건가? 네, 최근에 네. 이제 흐름들은 아마 상반기는 인도 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겠죠. 중국도 좀 반짝했었고, 중국도 그죠? 반짝했었고 예, 예. 우리만 지금 약간 네. 이렇게 소외되고 미국은 계속 예외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에 달러 안 쓰면 뭐 관세 100% 물리겠다라는 또 경고까지 하고 있으니 이머징 입장에서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좀 변동성은 열어두어야 되는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사진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확 올라가네요. 무섭네요. 네. 자, 그래서 믿을 건 뭐냐? 결국에는 싸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죠? 예. 제가 트레일링으로 PBR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여전히 0.9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가 0.9배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잠깐 갔다가 올라오거나 코로나 때처럼 훅 빠졌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0.9배 그 언더에서는 사실은 뭐 잘 버텨주는 그런 부분 좀 싸다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급에서 뒷받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 그림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연기금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주요 일정을 봐도 특별히 이번 주에 뭔가 큰 이벤트보다는 12월 FMC 회의를 앞두고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연기금 쪽에서 어떤 종목을 그래도 사고 있는지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연기금의 매수가 눈에 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뭐 연기금 기관들도 사실은 뭐 지금 삼성전자 사서 주식 올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당분간은 연기금이 우리나라의 버팀목 역할을 수급적으로 해준다면 네.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순서대로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외국인들이 파는 것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오르는 건 제한적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위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쪽은 유일하게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모펀드, 투신 뭐 대부분이 방향성이 별로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방어를 하는 역할을 이제 연기금이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1개월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연기금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을 보면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시가총액 대형주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눈에 좀 띄는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 이게 한동안은 우리 눈에 띄지 않던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 바스켓으로 담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도 연기금 수급이 좀 유입되는 부분이 금액 기준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 매수 강도 기준으로 보면 매수 강도라는 것은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샀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에는 당연히 아주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의 더존 비존, 카카오 같은 종목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연기금에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의 비자 면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일부 여행 항공 쪽으로 연기금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코스피 내에서입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코스닥은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코스피처럼은 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보시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코스피처럼 팔지 않고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네. 그런 그림.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도 연기금이 자금 여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뚜렷합니다. 오늘도 아주 강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섹터가. 엔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 기준으로는 JYP, YG, SM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미디어 엔터 업종을 한 달 동안 가장 큰 규모로 사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는 없어요? 하이브? 네. 하이브는 딱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하이브는 아무래도 몇 가지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다 있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데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초록색 영역인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업종입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성격이 있는데 네. 예전에 아프리카 TV였는데 숲으로 바뀌었죠. 네. 예. 그리고 DOU, 카페24. 네,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연기금의 선택을 좀 받고 있는데 먼저 JYP 업데이트부터 잠깐 해드리면 이번에 엔터주 중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후행적으로 실적을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실적이 이렇게 추정치가 내려오다가 요즘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 이후에 1년 뒤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시키기 시작했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와, 이 그림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그림이었으면 좋을 텐데 예. JYP 엔터의 수급 흐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5일선 타고 계속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정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통과를 했고 근데 이제 17년부터 지금까지의 PER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15배 정도가 이 회사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바닥이었고 좀 높게 거래될 때는 한 30배 정도까지는 이렇게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사이클상으로.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기가 몇 배냐 하면 한 22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업황이 공연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30배까지 가준다라면 뭐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격이 얼마예요? 왼쪽에? 저렇게 되려면 한 9만 원 이상은 네. 가야 되겠죠. 예. 다만 단기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규로 좀 염두를 해두시는 분들한테는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 숲 있죠.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도 제가 PER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보니까 10배 정도가 이 회사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10배 그리고 10배 초반. 그래서 지금이 3분기 실적이 이제 일부 일회성 비용이 나가면서 이렇게 주춤했었는데요. 요 10배 초반이면 숲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닌가 정도 한번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관련해서 요즘 뭐 합병 뭐 승인 이슈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오늘 뭐 그렇게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덩치가 큰 공룡들이 합하게 되면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공항에 가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아마 아시아나 쪽하고 합치면서 덩치가 아주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좋은 내피셜이신데. 네, 그래서 뭐 화물, 수화물 서비스도 그렇고 기내식도 그렇고 덩치가 아마 규모가 더 커지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마 좀 점프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도 좀 싸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항공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